네, 안녕하세요. 국제무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리 국제무역사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변달수 관세사님도 함께 같이 공부를 하실 텐데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제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거두절미하고 국제무역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무역사 자격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가 뭐예요? 키타임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민간 자격증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민간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을 향후 진로로 삼고 있는 취준생분들이 가장 많이 따는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무역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실무 인력 지식 고취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취준생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 분들도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무역 업무에 좀 더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기 위해서 이 국제무역사를 취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온라인 시험 시행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국제무역사 시험은 오프라인 시험으로 진행이 됐었다. 근데 향후 53회 국제무역사 시험부터 즉 2023년 5월부터는 온라인 시험으로 대체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뭐냐면 응시 상세 방법은 어떻게 보냐면 온라인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냐는 이제 키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상 응시 가이드 영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꼭 반드시 시험이 치르기 전에 시청하신 다음에 꼭 시험을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준비사항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사항이라를 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신 다음에 시험을 치르셔야 좀 불가피한 상황이 안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시험으로 변경되고 나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기존의 오프라인 시험을 치르신 분들은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겠지만 처음 국제무역사 시험을 접하신 분들은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가 응시료가 좀 더 비싸졌어요. 4만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좀 커졌죠. 그리고 두 번째가 원래는 오프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주요 지역별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지, 지필 시험이 응시가 됐으나 향후에는 온라인 시험으로 바뀜으로써 독립된 개인 공간에서 비대면 온라인 응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국제무역사 시험은 원래 연간 2회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5회로 계획을 하고 있고 추후에 조정될 수 있다라고는 키타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회는 치르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은 무역규범, 무역결제, 무역계약, 무역영어 총 4과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건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기존에는 원래 1교시, 2교시를 나눠서 과목당 40문항씩 총 160문항이 나왔다라면은 온라인 시험으로 바뀜으로써 과목당 문항수가 10문제씩 다 줄었어요. 그래서 객관식 총 120문항이 나오고 이 문항의 준 만큼보다 시험 시간도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1교시, 2교시 묶어서 총 180분씩 1교시당 90분씩을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쉬는 시간 없이 120분 동안 이 4과목을 전부 다 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0분 안에 이 12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좀 더 이 문제를 어디에다가 어느 과목에다가 시간을 투자할지 시험 문제를 푸시면서 좀 더 결정을 하셔서 합격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합격자 발표는 원래 기다리는 게 17일 기다렸으나 이제 향후에는 6일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간단한 정보만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가 무역규범, 두 번째가 무역결제, 세 번째가 무역계약, 네 번째가 무역영어인데 무역규범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무역규범을 보시게 되면은 관세법, 대무역법, 환급특례법, FTA 특례법, 법을 위주로 하고 있죠. 자, 무역의 3대 법규라고 한다면 관세법과 대무역법과 그리고 외국항거래법이 있는데 우리 국제무역사 시험에서는 관세법과 대무역법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법이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물품을 수출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를 담고 있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무역법 같은 경우에는 무역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는 뭐 원산지나 요건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그 법이 대무역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관세법에 따라서 물품을 수입을 했는데 그 수입한 물품이 원재료에 해당하고 이 원재료가 추후에 수출할 물품에 사용된다라고 한다라면은 기존에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게 해주는 이 환급특례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물품을 수입할 때 적용했던 관세 중에서 만약에 FTA를 활용했다라고 한다면 그 FTA를 활용할 때 적용되는 법률인 FTA 특례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 만큼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법인만큼 특징이라고 한다면 개정이 좀 자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무역사 시험에서는 이번 강의에서는 이 무역 규범 같은 경우가 이제 변달수 관세사님께서 이제 진행을 해 주실 거고 저는 이제 2, 3, 4번인 무역결제, 무역계약, 무역영어에 대해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역결제, 무역계약, 그리고 무역영어에 대해서 어떠한 과목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무역의 전반적인 이제 메커니즘을 통해서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무역의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라면은 성립과 이행과 종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립이라고 한다면 뭐냐라고 한다면 판매자의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구매자에 있어서는 물품을 구매할 의사가 합치가 되면, 즉 일치하게 되면 무역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연관되어 있는 과목이 바로 무역계약 과목이에요. 그게 바로 얘가 되겠죠. 이 무역계약에서는 무엇을 배우냐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매자와 구매자 의사가 합치하면 무역계약이 성립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작성하는 게 뭐겠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그래서 그 계약서와 그리고 그 계약서에 들어가는 조건들과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질 때 근간이 되는 협약, 무역 협약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이 무역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무역계약이 성립이 됐다면 그런다면 이 계약에 따른 뭘 해야 되겠어요? 당사자들은 그 계약에 대한 이행을 해야겠죠. 그 이행이 바로 두 번째 메커니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물품을 보내는 게 이행이 되겠고 그리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 물품 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행과 관련된 과목을 고르라고 한다면 대금 결제가 되겠죠. 그리고 뭐가 되겠어요? 이 물품을 구매할 의사, 구매라는 것은 대금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대금 결제가 관련될 것이고 그리고 무역이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나라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낼 때 얘를 비행기로 보낼지 선박으로 보낼지 육로로 보낼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들어가는 게 운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판매자가 물품을 운송을 보냈다, 선박으로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 선박이 운항하는 기간 동안 물품이 뭐 파도에 의해서 손실이 날 수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뭘 합니까? 보험에 가입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게 이 해상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과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라면은 이 대금 결제, 그리고 국제 운송, 해상보험 이 세 과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메커니즘의 종료를 보시게 되면은 무역계약이 종료가 됐다라면 간단하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가 뭐겠어요?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됐다. 즉 기존에 체결했던 그 계약에 따라서 얘가 판매할 물건과 그리고 구매할 그 의사가 합치된 게 똑바로 정상적으로 끝났다, 이루어졌다라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분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계약의 종료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종료와 그리고 분쟁에 대한 종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쟁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애초에 무역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분쟁에 관한 조항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 또한 결국은 무역 계약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무역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관련돼 있는 과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남아있는 게 뭐예요? 외환실무와 무역영어죠. 자, 무역영어 같은 거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라면은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는 대학교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무역실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국제무역사 시험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서 아시는 분들은 전공자들은 뭐 좀 한 달 안에 바로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전반적인 무역 메커니즘의 무역 실무를 대학교 때 이제 전공 과목으로서 배우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역 영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역 계약 속에서 계약의 근간에 되는 국제 협약과 그리고 이 전반적인 메커니즘의 무역 실무를 영어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협약과 무역 실무를 영어로 하나 공부하는 것과 그리고 비즈니스 무역 영어라고 한다라면은 토익보다는 조금 토익 정도의 시험이라고 그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는 것이 무역 영어인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과목이 무역 영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국제무역 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55%에서 60%가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국제협력과 무역 실무이기 때문에 한글로서 공부한 것을 그냥 영어로서 한 번씩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글에 대한 공부가 탄탄하다면 여기서 흔들릴 수는 없다. 왜? 영어를 못하시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의 필수 영단어를 외우신다면 분명히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실력이 조금 부족한다고 하더라도 좀 자신 있게 이 시험에 접근을 하셔서 취득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목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외환 실무는 그럼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역이라고 한다면은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거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다르다? 통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통화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화가 다르기 때문에 환리스크가 존재하고 이 환리스크를 환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외환 실무다라는 것이고 대금 결제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무역 결제와 함께 엮어서 공부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법령과 법규와 관련된 이 무역 규범은 변달수 관사님의 공부를 이제 같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무역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무역 결제, 무역 계약, 무역 영어에 대해서는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간단하게는 무역 실무를 저와 공부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에서 무역 실무를 전공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전공자분들은 보통 1개월, 비전공자들은 2개월의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자, 이 국제무역 시험 특징이 뭐냐면은 범위가 진짜 너무 넓어요. 범위가 진짜 무척이나 넓은데 깊이가 좀 얕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시간적으로 왜 이렇게 짧게 걸려? 라고 하는 이유가 깊이가 좀 얕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수반 겉핥기식으로 좀 많은 것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 분들도 당연히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그 작성한 교재 같은 경우에는 7년치 기출문제가 분석된 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원래 이제 문제를 자격증 공부를 하실 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잖아요. 많이 풀어보실 것을 고려를 해서 많이 출제된 그런 보기들로서 책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출이 많은 보기를 별표를 표시를 했고 거기에 숫자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 별표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기출문제를 좀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별표 위주의 복습과 반복적인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실전 연습이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국제무역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증 시험은 과목별 꽈락 즉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만 획득을 한다면 합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아까 무역규범, 무역결제, 무역계약, 무역영어가 있는데 내가 좀 속된 말로 후달리는 과목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내가 자신 있는 과목에다 시간을 더 투자하고 좀 부족한 과목에다 시간을 덜 투자하더라도 40점만 넘고 여기에서 점수를 좀 주게 된다라면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에게 부족한 과목이 있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합격하는 이 조건을 어떻게 보면 전략으로서 좀 활용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무역사 시험은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했어요. 범위가 넓은 만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다? 학자의 길이 아닌 학교의 길을 걸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한 곳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학자처럼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얇게 넓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합격을 위해서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합격의 길을 걷기 위해서 걷되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시험으로 바뀐 만큼 그 응시 가이드를 꼭 시청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역 규범을 변달수 권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과목부터는 이제 제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